실제 가족들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그 당시부터 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여러분 이제 자세히 좀 보고 싶으면 유튜브 416 유가족 방송을 보시면 되고요. 오마이뉴스나 팩트TV 그리고 또 뭐 고발뉴스 등에서도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들을 경찰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요? 혹시 정혜주 참고인 이런 방금 욕설이 있기 때문에 발언한 사람이 그걸 좀 진입으로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학부모지만 처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였고 누가 누군지도 알 수가 없는데 조선일보 세월호 청문회 김기춘 등 증인 대거 불참. 어떻게 알아봤는지 저희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하는 일이 지금 보호를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떤 방식으로 이것도 이제 허울, 그렇죠, 뭔가 소름 돋았죠. 뭔가 허울 좋은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지 경찰의 업무가 그것인지 정말 묻고 싶고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본질적인 내용은 증인들이 불참함으로써 사실상 파행이죠. 그리고 여당에서는 아마 이러겠죠. 우리 청문회 열어줬다. 그럼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죠. 진실을 위한 청문회가 역시 아니었다. 아쉽습니다. 그것을 감시해야 되고 감시하고 또 그것을 분석해서 나누고 아무 소리도 못 내게 분류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죠. 저희들이 너무 기가 막히는 게 강했고요. 저런 일을 당하면서 저희가 느낀 건 뭐냐면 그 난민들 맞죠? 그 난민들이 겪는 그 아픔 그리고 보호되지 않는 그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가 다 겪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목소리를 높이거나 이러면 그 뒤를 몇몇이 따라다니는 것 이런 것들도 받고 짐작을 하고 있었고요. 네, 저희 방송은 12시까지만 하고요. 12시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꼬리 자르시기보다는 아예 증인들을 불출석시킴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보장하겠다라는 어떤 정치적 술수로도 읽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청문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안 열어주면은 이제 더 이제 문제 생기니까 열어놓은 주되 부분적으로 이제 회방을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새누리당의 모습인 겁니다. 정부의 모습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마 또 우리 보수 언론들에서는 이걸 또 색깔이 피기를 하지 않을까. 한 번씩은 항상 저희 통화 내역을 조회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대다수 세월호 청문회가 열렸구나 정도에서 끝나버리잖아요. 어떻게 열렸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청문회가 열렸을 때 증인도 불참석하고 정부 여당 인원이 지금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사람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할 일인지 욕을 해주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 참사 초기에 경찰, 해경 거의 대부분 특조위 사람들인데 지금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면면을 보니까 어떤 거냐면요. 그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 동향 보고 이런 부분을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어제 피해자들이 어떻게 몇 명이 모여서 지금 어디에 대기하고 공중파에서 방송을 안 할 겁니다. 공중파에서는 거의 끊어서 이야기할 거고요. 정부 비방 발언 있는지 지금 TBS 교통방송인데 교통방송에서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답니다. 원래 국회방송에서 해줘야 되는데 KTV나 해줘야 하는데 거기서 해주지 않고 조윤선 청문회도 방송이 안 됐어요. 공중파를 안 탔어요. 그러니까 지금 4월 16일 참사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언론의 수준인 겁니다. 시점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편집한 뉴스에서 이제 컷으로 들어가는 편집한 화면으로 오늘 청문회가 있었다 정도로만 끝나버렸죠. 사실상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피해자들이 국회 방송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국회 방송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뭐 분양도 설치 그러니까 저는 동시간대 제가 채널을 틀어서 봤을 때는 잡히는 게 없었어요. 조윤선 청문회 때도 그랬고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 경찰이란 국가기관이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 거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씩이나 되는 그냥 국민들을 청문회 했다 해서 끝나는 거고. 입은 경찰은 하나도 없고 사복을 입고
그렇죠. 본질적인 거 싹 편집하고, 만약 여기서 누가 흥분해서 무슨 이상한 짓을 했다, 그것만 이제 많이 방송에 나올 겁니다. 빼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슬렁거리고 다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4월 22일 하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다음 그 다음 날 4월 23일 진짜 항상 이야기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면 지 눈은 가리는 거지. 야권 텃밭으로 이번 사고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SNS 의견 개진 등을 차단해 민심 동요 없도록 대처. 304명이 죽은 사건이잖아요. 304명이. 그것도 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걸 진짜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될 경찰이 지금 전국 교사들 중에서 이제 몇 분들께서 뜻을 모아서 세월호 아이들 약전을 기반으로 해서 약전이 한 16건 정도 나왔거든요. 그 16건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를 지어서 기억의 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또 그래요. 왜 자꾸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극을 시키냐. 그런데요,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심하신 분들은 자꾸 이걸 자극을 시켜줘야 돼요.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이것을 객관화시키거든요, 스스로. 그러면서 이제 상처를 좀 덜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하면서 고통을 분담하는 겁니다. 고통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혼자서 하면 이게 결국은 정신병으로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러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를 하나 사놓은 아이가 나 수학여행 갔다 와서 이 자전거 탈 것이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걔가 배에서 침몰돼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인지가 되겠냐고. 2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사망 실종자 가족들의 성향 분석을 위해 유가족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웃고 떠들고 짜증도 내고 웃어도 내고 했던 그 아들고 딸이고 대학 걱정하고 이랬던 애들이 시간이 멈춰버린 거잖아요. 유가족들한테는 그 사건으로 인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시간이 멈춰버린 거잖아요. 참 너무 좀 적나라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 저는 호미로 막을 걸 지금 가래로도 못 막게 돼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답답합니다. 따지는데 주인이 여기 앞에 얼굴을 답답합니다. 주인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예방 정보활동 강화. 그러니까 범죄 그렇죠. 씻을 수 없는 사건이죠. 피해자 가족들이나 참사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김기춘 같은 정부의 절대 권력인 자가 물론 비서실장은 물러나긴 했지만 여전히 막후 세력으로서 있는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뭐가 아쉬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이들이 심판받게 해야 되는데 경찰도 덩달아서 그 슬픔과 아픔에 자기네들도 정신이 나갔다고 치죠. 여전히 그 야당이나 여당이나 묻지마 투표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다른 게 뭐냐. 망치부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당에서 댓글 쓴 사람이 자신을 향해 댓글 쓴 사람이 이제 국정원 댓글 썼던 수준하고 똑같더라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가진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누가 다른지 모르겠다. 과연 문재인의 나라가 박근혜의 나라와 다를까? 같을까? 그러면서 근본은 이거죠. 정치 혐오를 만들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투표하지 않게끔. 그래서 지들 마음대로 하게끔. 그런데 저는 국민들이 2012년 때 대선 모습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012년 때의 모습과는. 여기 지금 사진 보세요. 이게 무슨 그렇죠. 일단은 핵심이 빠져버렸는데 뭐 브리핑하는 것도 아니고 청문회가 브리핑은 아니잖아요. 영혼 없는 통이었죠. 영혼 없는. 진도 팔목항에서 있다가 이제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경찰들 보십시오. 아니 치안 유지에 신경 써야 될 경찰들 어디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까? 아이고 이게 뭔 짓이야 도대체 몇 년간.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업을 잃은 분들도 많으실 거고 가정 형편이 파탄되신 분들도 지금 많으실 거고 제대로 사람이 살겠어요 이게. 서울로 가기 위해서 진도대교를 향하는 그런
시점에 있었던 사진 맞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최종석 참고인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7, 18, 19일까지 가족들이 체육관에서 있었으니까 네, 방금은 제 발언 아니었습니다. 방송에는 지금 이제 촬영을 하시면서 하시던 말들은 그거죠. 전제적이라는 말을 하시는 이유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계속 외부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거니까. 아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진짜로 뭐 빨갱이네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저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지금 깜짝깜짝 놀래요. 발언 수위가 너무 세서. 누군가 세상에 반어법이죠. 반어법. 예, 반어법입니다. 땅 얘기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고립되어 있다. 우리가 고립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누군가에게 알려야 된다. 대통령도 다녀가는데 누군가가 대통령한테 가는 정보조차도 받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화돼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이런데 누가 감정이 격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분들께서 조금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여수로 나가자. 진도를 벗어나서 기차를 탈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든지. 그래서 저러다가 왠지 누군가 대통령에게 민원이라도 넣으러 가야 돼. 지금 이분들이 아마 피해자 5분이신 것 같아요. 5분 참석했다는 분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계신 분. 다 빼돌렸더라고요. 그때 가족들이 한결같이 썼습니다. 그것을 하자. 그래서 19일날 그렇게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진도 대교 근처쯤에 다다랐을 때 처음으로 경찰들이 가족들을 풀어나가죠. 저 때가 처음입니다. 20일 오전이고요. 저 때 틀어막혀서 저희가 아무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가족을 틀어막는 경찰을 저때 처음. 지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당시 경찰들의 대응입니다. 대응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문을 해야 되는데 경찰 증인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경찰 증인도 그러니까 대거 증인들이 불참을 했어요. 사실상 그래서 한쪽 이야기만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그들이 나왔다 해도 제대로 된 발언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2차 때는 국민들의 여론이 그러니까 뭐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라든가 뭐 당시 해경 1, 2, 3정 장 등을 포함한 사람들이 나왔지만 3차는 그만도 못하고 있다. 이날 상황에 대해서 정혜숙 참고인도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요식행위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문회가 진짜 청문회가 아니라 요식행위. 그냥 이런 청문회 개최했다. 그리고 세월호를 이제 묻히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슬픕니다. 마음이 답답하고요. 그렇죠. 설령 나온다 하도 이미 대본 다 짜서 나올 테고 기억이 안 납니다 할 거고 뻔하지만 그래도 일단 나오게는 만들어야 되는데 나온 거조차 안 하겠다는 것은 이 청문회를 무시하겠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떻게 발언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냥 마음이 아프다는 말로 여러분들이 좀 추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8살짜리 19살짜리 걔네들이 움직이는 동영상을 뻔히 봤고 유튜브에서 저도 그런 아이들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일반인들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의 포커스를 가지고 아무래도 어린아이들한테 좀 더 포커스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살아있다면 대학생 2학년 정도 됐을까요 지금? 그렇죠. 화가 나죠. 저도 화가 나는 이제 바덜키드님 1인 되셨고 저도 그 1인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이제 벌써 2인이 됐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5237님이나 스페이스 3405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4인 된 거네 4인.
답답합니다. 지금 누구께서 얘기하는 것 중에 조금 보면 사실상 그 버스를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고요. 당시 문제가 뭐였냐면 이 배가 뜨지 말았어야 될 기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떴고요. 그 이제 침몰된 다음에 여러 가지 설이 있었고, 그런데 대부분 이제 가장 문제가 게 불법 개축, 그게 이제 무게가 쏠렸었죠.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이 안전에 대한 점검에 대한 부분을 완화해주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라는 거죠. 당시에 이명박 때도 없었던, 이명박 때도 부분적으로 제한을 했던. 그럼 사실상 이 배는 운영돼서는 안 된 배입니다. 만든 지가 30년이 된 배인데요. 일본에서 거의 폐가가 된 배를 써서 증축을 했고, 그럼 무리하게 했고, 그 와중에 이제 국정원과 관련된 문서가 발견되게 되죠. 근데 국정원은 이거 상관없다. 근데 나중에 이제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이 배에 실린 철근이 향하는 곳을 밝혀지게 되죠. 제군 해군기지. 그래서 아마도 배를 띄우지 말았어야 된다. 급하게 띄운 것이 아닌가. 그럼 철근만 싣고 가든지 왜 수학여행단 아이들을 거기에 실었냐 이거죠. 아마 이런 것을 가리기 위해서 해경이 왔을 때 급하게 선장등을 포함한 사람들을 급하게 빼돌렸던 것이 아닌지. 그 와중에 배는 생각보다 빠르게 침몰이 돼버린 거고, 아이들은 수장시킨 거죠. 살아있는 아이들을 수장시킨 거죠. 살아있는 일반인들을 수장시킨 거죠. 진도 앞에 있는 그 팽목항에서 좀 나간 그 지점에. 그런데 어떻게 이 사건을 읽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시작하는 시작부터 해서 생중계로 다 봤습니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진도 강당에 왔을 때 문화재청에 소속된 누리아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군 배도 떠 있었다고 합니다. 기계가 없고 장비가 없어서 못 구한 거 아닙니다. 무엇을 그들은 가리려고 했을까요? 그 골든 시간을 넘겨버렸을까요? 그 생때 같은 아이들. 아직도 애들 시체가 발견됐는데요, 손톱이 정상적인 아이들이 없었답니다. 그 물에 갇혀서 숨을 못 쉬니까 나가려고 그렇게 벽을 긁었던 것이지요. 참 재밌는 게요, 한 아이가 구조가 안 됐답니다. 계속 잠수부를 찾아도 구조를 못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타난 날이요, 그 아이의 생일날이었답니다. 참, 생일날 그날 엄마 아빠하고 가족과 약속을 했답니다. 우리 생일 파티 멋지게 하자고. 아이를 계속 못 찾았었는데요, 그 생일날 아이의 시신이 떠올랐대요. 아예 영혼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밖에 안 믿어집니다. 아마 이제 세월호 약전을 보면서 선생님들께서, 전국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애들 시를 짓고 있는데요, 조만간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듣게 됩니다. 들을 때마다 지금도 눈물이 나네. 눈물이 계속 나요, 그냥. 제3자인 저도 그러는데 부모들 가슴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몰래 산 엄마를 조례하고 이런 거는 몰래 하다가 걸린 건데, 신동엽 아버님한테는 그냥 대놓고 이혼을 부르고 계속 굉장히 솔직. 잠수부들 미신 중에 이게 있어요. 떠있는, 그러니까 서서 있는 시체들은 건들지 마라. 왜 그러면
이 시체가 누워 있으면 데려갈 수가 있는데 쉬운데, 떠 있는 시체는 그 주변을 마치 물개시처럼 빙빙 돈답니다. 빙빙 돈답니다. 잘못하면 이 빙빙 도는 시체에 맞불려 갖고 잠수부가 잡으면 빨려 들어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시체는 대부분 구조하지 않는 게 근기고, 그들만의 근기고 원칙인데, 일설에 의하면 애들 시체들 중에 떠있는 서있는 시체들이, 일설에 의하면, 이건 제가 증명될 수는 없는 이야기니까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서있는 아이들이, 시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서있는 아이들이 조금 있었대요. 근데 그 아이들을 다 잠수부들께서 구하신 겁니다. 또 그 근기를 깨고요. 잠수부들의 근기를 깨고. 그러니까 잠수부들 역시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에 대한 처우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김관홍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우리가 총선이 있었고요. 그 총선 얼마 안 있어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죠. 세월호는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닷속에서요, 물속에서요, 그 사고자의 시신을 인수한다는 게요, 보통 사명감 갖고는 힘들어요. 특히 애들이 멀리 떠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흐릿한 시야에서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뜬 아이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평생의 트라우마로 가는 겁니다. 평생의 내상으로 가는 거고요. 그 표정은 어땠을까요? 숨을 못 쉬는데, 공기가 없어서 숨을 못 쉬는데 그 아이들 표정은 어땠을까요? 그 아이들의 청문회는요, 그런 의미에서 그 아이들의 원혼을 달래주고자 싶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보상이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보수 언론을 하는 것은 그래서 나쁜 짓인 겁니다. 그래서 나쁜 짓입니다.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그래서 저는 청문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세월호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 잊어서는. 그렇죠. 얼마간이나 인간성과 윤리성이 타락을 하는 걸까지 봐야 되는 걸지 눈을 뜨고. 저는 정치를 혐오하지 않으렵니다. 정치를 비판하려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는데 조금은 총대를 매려합니다. 그게 그래도 비겁하게나마 비열하게나마 책을 읽어온 제 역할인 것 같아요. 10여 년간 책 공부를 했던 제 역할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역할인 것 같고, 많이 듣든 적게 듣든 간에 이걸 꾸준하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의지만 있으면,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좀 의지를 가지고 각자의 마음을 깨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쌍해서가 아니라고요, 애처로워서가 아니라고요, 안타까워서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어서, 내 가족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런데 우리는 잠재적으로 저기에 앉아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면, 그 생각만 들면 잠자다가도 잠이 번쩍번쩍 깨어요. 저 사람들이 파란 옷을 입으면 성도 주민이 되는 거고요, 저 사람들이 검은 정장을 입고 나왔으면요, 옥시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옷만 다를 뿐이에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투표가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서 국회에서 농성을 하다가, 노수 농성을 하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말 동감합니다. 회의를 했는데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결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논의였어요. 의견들이었는데, 다음날 이제 차를 타고 가족들이 다시 국회로 들어가는데 완전 원천 몽둥이
언제든지 대화를 하러 오라고 해놓고 방송에서는 막상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니까 수천 명의 경찰로 방어막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전태일 열사 어머니가요, 전태일 그 열사가 분신자살을 하고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로 갑니다. 그때 그 군부독재, 서슬퍼런 군부독재에서도요, 박정희 그때 사모님 유경수 여사죠, 이분에게 차를 대접합니다. 차를 대접합니다.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유가족들한테는 그렇게 대우를 했다라는 겁니다. 대우를.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런 예의 문제도 없는 거예요. 해결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런 예의 문제도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 사람에게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요. 이 정부에 정말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개돼지 발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위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저희를 볼 수 없게 이렇게 원천봉쇄 하면서 저희들이 너무 화가 나서 거기서 76일을 버티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게 최영록 참모님께서는 청와대에 가가지고 무슨 신문고 여기라고 뭐 민원을 좀 전달할 방법을 저 말만 국민이라고 하죠. 달라고 했는데 뭐 아주 엉뚱한 대답이 나왔어요. 충정 어리게. 중동에 있으면서 청와대 오래 당해가는 이유는 한 가지. 충정 어리게.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진짜 충정 어리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민들. 억울하면 풀어줘야죠. 가겠다고 하면 그 인원으로 가는 것 자체가 막혔어요. 늘 석준이 아빠 거기 가 계셨지만 분당현도 만나고 그 주변에 주민 대표님들하고도 연락을 하고 되거든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나 네, 방송을 이제 점심때가 돼서 잠시 이제 종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시죠. 12시까지. 아이고, 답답합니다. 바덜키드님 얼마 정도 남으셨어요? 바덜키드님 얼마 정도?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요, 7시에 오늘은 정상적으로 헌법 강독을 할 겁니다. 헌법 강독 저번 주에는 이제 그 개인적인 스케줄 조정이 있어서 이제 3부 방송이 안 됐는데요. 오늘 3부 헌법, 우리도 김재동처럼 헌법 강독을 할 겁니다. 그 강사님의 그 세재 선생님의 개인적인 그 스케줄이 있어서 방송이 안 됐는데 오늘은 아마 할 겁니다. 정상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을 배워야죠. 하면서 저도 이제 점심을 먹고, 자, 이제 투정거장, 그러시군요. 투정거장까지 제가 함께 하고 이제 바돌키드님 도착하면 저도 이제 방송 종료하고 또 이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요. 결국은 청년들 일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누가 또 아직도 세월호 사고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사고 아닙니다. 이거 교통사고가 다른 이야기예요.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사건이에요. 사고와 사건의 차이는, 사고는 우연성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사건은 인재성이 끼는 게 사건이거든요. 이건 사건이에요. 사람 죽인 사건입니다. 살인사건과 마찬가지인 거죠. 살인사건이에요. 정부에 의한 살인사건입니다. 304명을 죽인 살인사건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는. 누가 물어보면 세월호 어떻게 생각해? 저 정부가 304명을 죽인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또 극단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극단적 표현 아니에요. 구조를 할 수 있는데 구조를 하지 않았잖아요. 국가란 게 무엇인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건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 지켜줬나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재산 지켜줬나요? 개성공단 폐쇄 있었죠. 안전 있었나요? 성주 사드 있었죠. 아무것도 지킨 게 없어요.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가 지시하니까 따른다. 그 정도 사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부가 지시하면 따라야 된다? 아니요. 국가는요, 국민을 위해 있는 겁니다. 국민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반대하냐 이렇게 하는데, 반대할 건 반대해야죠.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있는 거지 국가를 위해 국민이 희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왜?
어디 근거 있냐? 헌법에 근거돼 있어요. 우리는 홉스가 제시한 사회 계약설이라는 그 근거에 맞춰서 될 수밖에 없어요. 헌법에 모태가 됐던 거예요. 왜? 우리 헌법이 만들어진 그 근본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 독일의 헌법을 모태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독일의 헌법은 어떻게 되냐? 독일의 헌법의 철학은 사회 계약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인 겁니다. 국가와 국민은 각자 계약을 맺고 만들어진 것이 국가라는 거지요. 왕정의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 공화국이다 말은 군국주의 또는 왕권 정치를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1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왕권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공화정을 부정하는 거죠. 민주공화정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나라죠. 민주주의는 받아쓰는 정치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말하면 수첩에다 받아쓰는 정치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따져야죠. 왜?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이 걸렸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재산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인적인 것도 재산인 겁니다. 사람을 죽인 나라. 누가 그러더군요. 박근혜 정부는 추모의 나라라고. 추모의 나라. 추모의 정부라고. 추모의 정부. 워낙에 사건 사고가 많아야지. 정말 울다가 지치겠습니다. 울다가 지쳐.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는 않은데, 사람의 생명을. 말씀드렸잖아요. 지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차지철이가 했던 말, 탱크로 밀어버리면 된다.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의 세력이다. 그런 사람들한테 생명이 보이겠습니까? 언제든 반동분자들은 밀어버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이고 슬픕니다. 바둑기더니 오늘도 힘내십시오. 저도 이제 방송 종료하고 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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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